저희가 지금 이태호 위원장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힘들게 한반도 평화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캠페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내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이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국회 상황이 갑자기 본회의가 취소가 되고 해가지고 김영배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냥 서 있다. 선거법이 그냥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 얼마 전에 토론회도 여셨고 그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들도 오고 했는데 자 시민사회는 이번에 선거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사실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사실은 이런 걸 기능부전이라고 그러죠. 좀 정책의 다양성, 그러니까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맨날 도로 그 국회가 아닌 그래서 양당의 과도 체제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다루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랬는데 또 마침 촛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촛불도 결국은 우리가 다 해낸 것 같지만요. 연합을 해서 이룬 거예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도를 넘었었다.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국정농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당의 일부도 같이 해서 탄핵을 처리하고 그래서 탄핵이 국회에서 사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또 국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해서 그 여야 합의를 압박해내고 그래서 촛불로 이제 정권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제는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도 교체돼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그래서 개헌 논란. 이거 개헌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거법이라도 비례성 있게 바꿔야 된다라는 민의 때문에 여야가 마주 앉게 됐고 그래서 여당도 불가피하게 합의서 썼다가 아예 나 안 하겠다 강짜도 부리다가 해서 통과된 게 연동형 비례대표. 저 입장에서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대로 하려면 사실 비례의원 수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자면 의원 수도 좀 늘려서 실제로 독일식이나 유럽식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캡 씌우고 무슨 제한적으로 그래서 약간 지금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어요. 준연동형. 그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준연동형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일단 야당에서 먼저 위성정당으로 취지를 망가뜨리고 당시 여당이죠. 당시 여당 민주당이 우리도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돼. 이렇게 됐죠. 해가지고 사실 취지를 완전히 망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준연동으로 애매하게 된 선거 제도를 훨씬 원칙적으로 개선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걸 논의해 주길 기대했어요. 근데 선거법 개정에서 그 논의를 하는 듯 하더니 여야 합의로 잘 안 되네. 이견이 있어. 공론화 해봤는데 공론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당이 이제는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못하겠어. 근데 위성정당 또 하면 안 되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든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도 여야 제1당 제2당이 담합을 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연동형이 아니라 예전식으로 분리형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촛불 이후의 정치개혁에 대한 민의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그다음에 군소정당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다. 이거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할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인정해야죠. 배수의 진을 쳤는데요.
솔직히 이게 문제인데 촛불 위에 또 큰 성과는 뭐냐면은요. 정당들이 조금씩 정상화되거나 네. 정당들의 힘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촛불을 통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당에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그게 전혀 나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당이 여야 제1당이 당원 형식적인 당원 수로 하면요 1,000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고 1,000만 명이요? 예, 이름만 건 사람들. 근데 권리당원으로 해도 예. 각각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육박합니다. 민주당은 240만 명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100만 명이라고. 예. 제가 옛날 데이터군요. 벌써 예, 240만이잖아요. 예, 24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렇죠. 전체 유권자로 하면 거의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넘버 3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가 중국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대중 기반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자력화됐어요. 자기 충족적이란 말입니다. 네. 당원들이 요구해서 우리 당이 이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면은 당원 민주주의. 네, 예. 당원 민주주의는 중요한데 네.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배타적이 되고 네. 어떤 충고도 힘이 없어. 200만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도 우리보다 힘이 더 세. 반작용인데 왜냐하면 예. 이렇게 조직 대결로 가면 예. 이쪽도 조직된 힘으로 규탄을 하거나. 근데 옛날에는 민주당이 그런 당원이라는 기반을 가지지 않을 때 네. 미호도 다시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어도 네. 그래 미호도 다시 한번 했어요. 이제는 미호도 다시 한번 하는지 않아요. 니네도 센데 니네 세면서 센 척은 그렇게 다 하면서 뭐 할 때는 우리 당 하면서 뭐 선거 때만 가면 미호도 다시 한번이냐?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래.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도와줘야 된다 그랬는데 민주당은 워낙 요즘은 자기 정치가 강하니까 그리고 시민단체 얘기할 때는요 자기 정치를 핑계로 시민단체에 휘둘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당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좋은 현상인데 네. 어떻게 폭넓은 연합 정치를 가겠다는 게 당과 당원들의 의지로서 확인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전번 토론에 가서 제가 한 것도 그래요. 그 강력한 정당을 밖에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 없다. 근데 그렇게 가면 나머지가 등 돌리는 거에 너희들도 당신들도 수단이 없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거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요. 네. 위성정당까지 해서 다른 정당 먹을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른바 개혁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180석 차지한 다음에 아이러니인데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혁을 못하게 됐어. 그때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서 개혁을 못한대. 민주당이 독점했기 때문에 네. 원래 연합으로 만든 정권이고 연합으로 만든 개혁의 국면인데 네.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까지 다 가져가서 그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순간 정권교체 여론이 생겼고 그 정권교체 여론 때문에 민주당은 180석 가지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전긍긍하느라고. 네. 근데 또 다시 뭐 단독으로 과반할 수 있게 힘을 달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도 심판 대상이지만요. 정확히 국회라는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심판 대상인 거예요.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잖아요. 네. 다수당인데 뭐 국회가 효능감이 없었다? 일당이 심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길게 얘기해서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늘 정치공학을 해. 그래도 지금 보니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 분석해 보니까 네. 여당으로 갈 필요는 없다. 아마도 우리가 단독으로 집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공학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정치공학의 반론은 또 금방 뒤집혀져요. 이준석 당 생긴다고 그러니까 네. 공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인기가 있었다면 이준석 당이가 가겠어요? 윤석열 심판하자는 다 민주당으로 일로 오겠지. 보이죠. 근데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이준석한테 다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연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조금 의석에
손해를 보더라도 네. 다른 정당과 함께 이기겠다. 지더라도 다른 정당과 손잡아서 지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네. 지구도 이겼잖아요. 지난 총선에서는. 뭐 그런 배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의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을 좀 실어줘. 네. 우리가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불안한데 연합정치했다가 니네가 우리랑 안 한다고 틀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좀 세게 밀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국민의힘은 사실은 그냥 너무 욕망에 충실하니까 다 됐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겠어 이렇게 이제 뭐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치도 보이고 이랬다가 자칫 또 표를 잃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야당 그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 그 소선구제로 결정은 났고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3대 24로 나눠서 뭐 23이든 24든 한쪽은 양당이 캡을 씌워서 나누고 나머지 23석 혹은 24석을 가지고 소수 정당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권역별 비례제, 권역별 병립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 23, 24라는 셈법은 네. 지금에선 저 산수도 못하는데 너무 헷갈리고 일단 권역 비례제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이게 사실 소수 정당한테는 약간 상처를 주는 얘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신을 낳게 하는 권역별이라는 말 얼마나 근사합니까? 지역 감정도 없애고. 네, 예. 근데 권역별로 그렇게 큰 덩치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일정 표 이상을 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지지율을 그 권역에서는 7%, 8% 뭐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득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다양성을 정당 지지율만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네. 권역별이라는 논리로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네. 저는 답답한 게 이거예요. 민주당이 일단 정의당이든 네. 진보당이든 최소한 원외 정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원내에 있는 네. 소수 정당이라도 만나서 네. 얘기를 해서 우리 간의 쟁점이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테이블이 밀실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사회. 근데 실제로 정당이라는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지금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한 게 벌써 기한이 지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공론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연합정치판도 이렇게 구성하겠다, 저렇게 구성하겠다. 네. 뭐 이번에는 그러면 비례대표를 같이 내는 연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얘기 전번 토론회 가서 어떤 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물론 어떤 당끼리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당은? 어떤 당한테는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원내 정당이었습니다. 원내 정당은 아니었어요.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시 심판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양당 독식 체제가 계속 가면 사실상 뭐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되고 지역 정치를 없애야 되고 이런 수많은 정치에서 얘기는 있었지만 다 도로미 타불이 되는 거고 과거로 훅 가는 거고 촛불 이전으로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뭐 어쨌든 공익 로비의 대상인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요. 국민의힘은 좀 어떤 태도예요? 거의 뭐 안 만나줘요? 예, 안 만나줍니다. 만나줘요? 예.
그래서 뭐 아니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다른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희가 만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치 개혁은 민감하다고 쳐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건데 당 대표가 좀 이게 뭐 이태원 참사 특별관리에서 만나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노하건 예스하건 그것도 잘 안 만나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세월호 일주기가 지났는데. 국민의힘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적어도 나와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사회 세력에 대해서는 아예 문을 닫아 걸고 있고 좀 너무 좀 그 위성정당처럼 막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고요. 다른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뭐 여기에 저희랑 늘 문제를 같이 하는 놈도 우리 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에게 연합정치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득해 줘라. 연합정치 효과에 대해서. 효능감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않냐. 예. 이러다가 같이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그것도 효능감을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입증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 생물인데. 그렇죠. 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효능감을 알 수 있는 감. 민주당은 역사적으로요. 네. 총선은 어쩐지 몰라도 단독으로 대선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늘 항상 연합해서. 어떤 연합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연합 없이 했지만 예. 그거는 거대한 촛불 연합이라는 저변이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지 않고는 정당 연합이든 뭐든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집권을 했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는데 심판의 끝은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하려면 총선 때부터 연합을 만들어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 교체를 통해서 연합을 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이기도 네.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면 네. 적어도 안올표의 일부는 민주당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고 네. 저희는 진보 정당에도 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의당도 저희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 예.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리 표를 뺏어갔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맞는 말만 하실 거냐. 정의당 정도면 그래도 국민의 5% 이상이 지지하는 꽤 큰 정당이에요. 큰 정당이죠. 지금 뭐 그 5%보다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 5%에 1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에요. 선거법이 제대로 돼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를 하고도 남았을 네.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짱짱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네. 굉장히 큰 중요한 정당이에요. 네. 한국 민주주의에 이 정당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당이에요. 물론 예전에 민노당으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정당들에게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책무. 진보 정당끼리. 그 다음에 이 정당의 생존을 위해서 민주당과 현실적인 딜을 할 책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진보 정당을 배신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삼고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아이고 그 뒤에 진보 정당 한 거 우리한테 너무 아팠다, 짜증난다, 재수 없다 이렇게 아니라 무조건 삼고 처리를 해야 될 거고, 네. 진보 정당은 아주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3당이 안철수가 되고 제3당이 이준석이 되는 상황을 세상에 정의당이 그 옛날 민노당의 그 후계자들은 아니고 그 역사를 갖는 정당들이 그냥 손가락 빨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3정당의 지위가 이준석 정당이나 네. 국민의당이었던 안철수 뭐 새정치 이런 쪽에 밀리는 거잖아요. 진보 정당이 오랜 세월 역사를 써온 민주노동당부터 해서 정의당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진보 정당 운동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원내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전체적으로 제3당이 범진보, 범민주에 유리하게 작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지난 총선 2016년 총선에서는 안철수 정당 해가지고 박근혜의 그 정당이
3분의 2선 개헌설 확보할 거를 다 걱정했지만 예. 실제로는 이 제3당이 박근혜에 실망한 그 정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여소야대를 만들고 그게 촛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 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당이니 뭐니 뭐 유자당이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벌써 지금 제3당 얘기하면 그게 관심이 계속 가는 분위기로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소야대가 돼도 엉뚱한 여소야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거의 피해는 진보정당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누가 돼도 좋다. 누가 되는 것도 민주주의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정의당. 윤석열 정부 돼서 이 후퇴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총선을 통해서 대선까지 연합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책무는 네. 진보정당에게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예. 근데 더 큰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유권자들도 또 정당들도 같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 교체합시다. 사회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연합 역시 오히려 보수당 쪽과의 연합이 더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는 주로 소수 진보정당의 완주를 주문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계시고요. 시민사회가 민주당과 뭘 딜을 할 수 있냐, 또 전달하시려는 핵심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과 명분만으로 해결이 됩니까? 뭐 이런 비판도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반도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좀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정치의 발전과 그다음에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는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표의 돈가성이 반영되는 국회,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완의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예, 현실론 제가 말하는 게 당위처럼 얘기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저는 현실론을 얘기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보에서도 안보 현실주의라는 게 국방력 강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가 현실주의예요. 이른바. 네. 현실주의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상황과 커졌어요. 정치에서도 현실주의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현실주의의 결과가 180석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현실적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바꿀 능력 있냐 물으시면 없어요. 근데 일어날 현실에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어떤 논리에 빠지지 말고 지금 생각보다 위기다. 여기 원래 질문하시려는 거 민주당은 단독 다수가 목표고 연합하면 200석인데 네. 아주 냉소적으로 웃기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마음을 합할 때다. 그걸 합하게 할 능력은 저희는 없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상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많이 후퇴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큼은 저는 분명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정치로 200석 웃기는 얘기다. 낭만이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진보 진영이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정치로 내년 선거 국면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제3세력이 한국 정치가 더 우파적으로 더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우파 정치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격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그때는 유쾌하게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